건강한 흙과 풍성한 수확, 칼슘과 유황 따로따로 주는 번거로움을 없앤 칼슘 유황 비료는 생산성과 당도, 향, 저장성은 높이고 각종 병충해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토양에 생명력을 넣어주는 뿌리생은 천연 유기산이 함유되어 뿌리 생육을 촉진하고 각종 병해균과 연작 피해를 줄여줍니다. 남해화학 칼슘 유황 비료와 뿌리생.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전화금융 사기 보이스피싱에 따른 농촌 지역 피해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에 저희 뉴스 24는 최근 보이스피싱에 멍드는 농촌 사회 연속 보도를 통해 피해 현황과 새로운 사기 수법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네, 오늘은 연속 보도 마지막 시간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법과 피해를 입은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변하는 만큼 범죄 수법이 날로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는 방법, 전화나 문자로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절대 현혹되지 않는 게 제1계명이라고 할 수 있지만 농촌의 고령 어르신들에겐 아무래도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피싱이란 이름 그대로 낚이지 않으려면 정부가 만들어 놓은 제도를 이용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전문가들은 금융감독원이 만든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을 적극 이용할 것을 당부합니다. 파인에 접속하면 소비자 보호 메뉴에서 개인정보 노출 등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미리 본인의 정보를 등록해두면 금융거래 발생 시마다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회사가 본인 확인을 2번, 3번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범들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됐더라도 계좌 개설이나 자금 이체 등이 쉽지 않도록 미리 등록해두는 겁니다. 만약 사기범에게 송금을 했다면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번에 전화해 피해 사실을 알린 뒤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피해 구제 신청을 접수하면 됩니다. 이체를 시켰으면 이제 계좌 정지하는 게 가장 빠르게 신속하게 해야 되는, 추가로 혹시 내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다든지 이럴 때 이제 본인 확인을 강화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건넨 상태라면 경찰에 신고한 뒤 내 명의로 새 계좌가 만들어지거나 대출을 받진 않았는지 또 대포폰이 개설되진 않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 페이인포에 접속하면 내 계좌, 내 카드 한눈에 코너를 통해 내 금융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엠세이퍼에 접속하면 휴대전화 개통 여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방지 앱을 미리 깔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농협이 지난 6월 출시한 NH피싱 제로 앱은 인공지능 기술이 사용자의 통화 내용을 분석한 다음 보이스피싱일 확률이 일정 수준을 넘기면 경계, 심각 등 위험 정도를 휴대전화의 팝업 창으로 띄우고 진동과 경고음을 내보냅니다. NH피싱 제로 앱은 누구나 내려받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은행권 금융점포에서도 피해를 막기 위한 직원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농축협은 농촌 고령자들이 피싱 범죄에 당하는 것을 지켜주는 어르신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농협 상호금융은 전문적인 모니터링과 또 농축협 창구를 통하여 2018년도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5,500여 건, 657억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습니다. 앞으로도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하고 농축협 및 유관기관과 혼인일체가 되어 금융소비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최근 3년간 1조 3천억 원이 넘습니다. 피싱 사기는 남 얘기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금감원 사전 등록이나 피싱 제로 앱 설치 등으로 혹시 모를 범죄에 대비하는 게 어떨까요? 아는 만큼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로컬푸드가 농가와 소비자 모두를 위한 먹거리 정책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로컬푸드가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최근 국회에서는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강창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지금이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적기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로컬푸드 활성화 토론회서입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성교 국민의힘 의원은 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농민들이 더 잘 살 수 있고 소비자들은 더욱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받는 먹거리 선순환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들을 도출하여 빠른 시일 내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윈윈하기를 바랍니다. 이날 토론회에선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선 공간의 범위를 거리에 국한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현재 로컬푸드를 시군 중심, 읍면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이 제도 확대를 가로막고 있는 요인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지금 로컬푸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아까도 지적해 주셨지만 광역지자체로 조금 바꿔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기초지자체에서 생산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혹은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들은 주변 것들도 인정을 해주고 또 식문화 변화에 따라 1차 농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점을 감안해 로컬푸드 간편식, 가공식품 등을 공급할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1차 농산물을 구매해서 요리를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주는 문화가 점점 좀 작아지는 것 같아서 비중을 좀 늘릴 수밖에 없는 게 앞으로 우리 로컬푸드가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선 소비자들의 관심을 촉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현재 매장과 출하자를 위한 노력은 잇따르고 있지만 정작 로컬푸드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에 대한 홍보 등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에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로컬푸드 교육, 소비자 대상 로컬푸드 인식 개선 등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먹거리 시스템의 미래로 주목받는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많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올해 긴 장마와 태풍으로 전국에 막대한 농작물 피해가 났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가 마련돼 있는데요. 이 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농업계를 넘어 지자체에서도 개선 요구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손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들어 봄철 이상 저온으로 인한 엄피해를 시작으로 긴 장마와 태풍 피해가 이어지면서 전국 농촌이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보전해주는 농작물 재해보험이 현장 농민들의 기대치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가들의 보험료 부담에 비해 피해 보상 체계가 까다로워 이렇다 할 경영 안정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농업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실제로 농작물 재해보험은 피해 보상이 충분치 않다는 평가를 받으며 시행 이후 20여 년간 지지부진한 가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기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약 40%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저소득 농가의 가입률은 2.5%에 그쳤습니다. 정부가 좀 지원액을 많이 해서 자부담 비율을 적게 하고 전체적인 재해보험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금년 같은 피해가 계속 있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농업의 소득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실적으로 상당히 농업의 위기라고 하고 있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지난 8월부터 지역 농민과 보험사, 손해사정인이 참여하는 농작물 재해보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불합리한 보험 규정에 대해 논의해왔습니다. TF에서 논의한 개선 방향으로는 현행 67개 가입 대상 품목에 블루베리와 노지 수박 등을 추가하고 일부 지역의 시범사업 품목인 보리와 배추, 무 등은 전국적인 가입 대상 품목으로 확대해달라는 것이 꼽혔습니다. 냉해로 인한 착과 감소 보험금의 피해 보상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올해부터 50에서 70%로 낮아진 착과 감소 피해 보상률을 기존의 80%로 환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북도는 이 같은 건의사항을 지난달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에 대한 보상이 없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건의를 한 거거든요. 1차적 건의를 했는데 그거를 다른 시도 의견까지 합쳐서 같이 의견을 하자 그런 의견이 나와서 향후 전북도는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한 뒤 이에 대한 대정부 정책 건의에도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의 개선책을 마련하자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농가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가 계속 검출되면서 가금 농장으로의 전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가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가금 농가들에게 방사 사육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김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AI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금 사육 농가들에게 방사 사육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현수 장관 주재로 열린 가축방역 상황회의에서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내년 2월까지 토종닭, 청개, 오골개 등의 방사 사육을 금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방사 사육은 AI 방역의 취약점으로 지목돼 왔고 최근 들어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가 늘어 철새 오염원이 가금 농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6년 부산 기장의 한 농가는 소규모의 토종닭을 방사 사육하다가 인근 철새도래지에서 날아온 야생조류를 통해 고병원성 AI가 발생했고 2014년 충북 진천에서도 거위를 연못에서 방사 사육하면서 농장 안으로 날아온 철새가 거위와 접촉해 AI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올 들어선 다행히 가금 사육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야생조류에선 고병원성 AI 검출 사례가 잇따라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제주 철새도래지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을 비롯해 최근 들어 야생조류에서 총 6건의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AI 발생 위험이 높아지면서 방역 강화를 위한 정부의 방사 사육 금지 요청에 대해 농가들은 불가피한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방사 사육에 특화한 농가들의 경우 사육 환경 제약 때문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AI가 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철새 분변하고 접촉점을 없애려고 하니까 개사 안으로 해서 넣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방사했던 데들이 지금 줄었어요. 사육을 다 못하니까 영업도 좀 부족해져 버리고. 토종닭이나 청개, 오골개 등은 동물 복지, 친환경 등으로 상품 가치를 인정받는데 방사 사육을 하지 못하게 되면 상품성이 떨어지고 사육 규모도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가금 농가의 치명적인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농가들도 위험성을 인지해 정부의 방역 조치를 수긍하면서도 당장의 수익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 난감한 상황입니다. MBS 뉴스 김하은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인 빈곤율도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정부가 점차 심화되는 노인 빈곤을 해결하고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남수지 기자입니다. 내년에 전국 노년층을 위한 일자리 80만 개가 생겨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별로 내년도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은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한 대책 중 하나로 노년기 소득 지원과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4년부터 도입됐습니다. 복지부는 점점 빨라지는 고령화 속도에 맞춰 기존 74만 개였던 노인 일자리를 내년에는 80만 개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자리 모집 분야는 공익활동과 시장형 사업단 사업입니다. 공익활동은 공공의료 복지시설 봉사와 같이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사회 참여 활동입니다. 만 65세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장형 사업단은 사업 수행기관이 매장이나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노인을 채용하는 사업으로 만 60세 이상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부는 내년도부터 기존 의료, 교육, 주거급여 수급자도 조건에 따라서 사업에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 취약 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과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참여 대상 기준을 완화한 겁니다. 의료급여나 주거, 교육급여 이분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저소득 노인분들에 대한 소득 지원을 강화하자는 목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반복해서 매년 참여하시는 거는 별도로 제한을 하진 않고 있고 신청은 오는 12월 18일까지 노인 일자리 여기와 복지로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 선정은 소득 수준, 세대 구성, 활동 역량, 경력 등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이뤄집니다. 선정된 참여자에게는 12월 말부터 내년 1월 초 사이에 순차적으로 개별 통보될 예정입니다. 확대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농촌을 비롯한 전국 노년층의 소득을 뒷받침하고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해나갈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은행연합회는 최근 은행권을 대표해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이 관리하는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100억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수해, 태풍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을 돕기 위한 것으로 기부금은 농어업인 자녀 대상 교육 장학 사업과 농어촌 주민 복지, 농어촌 지역 개발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친환경 농업을 중점 육성한 지 17년 만에 유기농산물 인증 면적으로 역대 최대 면적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과수 채소 중심의 품목 다양화 또한 올해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유기농 중심의 품질 고급화 전략에 성공할 수 있었던 주 요인은 친환경 농업 경쟁력 강화 정책에 집중하고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 등 차별화된 시책을 추진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정희 전라남도 친환경 농업과장은 유기농 중심의 품목 다양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협 하나로 유통과 GS 리테일이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김병수 농협 하나로 유통 대표이사는 농협은 1차 농산물뿐만 아니라 고객 실생활에 필요한 2차 상품의 경쟁력 강화를 모색해왔다며 GS 리테일과의 협력은 고객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로 유통과 GS 리테일은 소비자에게 다양한 상품과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며 배송 플랫폼의 상호 공유 등 협력 가능한 부분을 발굴해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 여주 가남농협이 지역 특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가지요리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장에서는 가지 막걸리와 가지 커피 등 시음회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대회에 참여한 마을들은 가지밥을 비롯한 다양한 가지 요리를 선보였습니다. 가지밥 최우수 부문은 가지 약밥을 출품한 오산리가, 가지 요리 최우수 부문은 가지 멘보샤와 튀각을 선보인 본두이리가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요리는 마을 내 지정된 식당에서 가지 정식으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농업에 관한 어려운 용어나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풀어쓴 농업백과 시간입니다. 올해 시범사업 3년차를 맞이한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은 어린이 식습관 개선과 국산 과일 소비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사업 중단 위기에 빠졌는데요. 오늘 풀어쓴 농업백과에선 사업 지속 여부에 빨간불이 켜진 과일 간식 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형성된 식습관은 신체 발달뿐 아니라 평생을 살아갈 건강을 좌우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들의 영양 불균형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9년 교육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 지난 5년간 아동 청소년 비만율이 매해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신체 활동이 줄어 비만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아동기 영양 불균형을 완화하고 감소 추세인 국산 제철 과일의 소비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2018년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을 도입했습니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이란 초등학교 재학생 중 초등 돌봄 교실과 방과 후 학교 연계형 돌봄 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제철 과일을 먹기 좋은 크기로 절단해 신선 제조 형태로 제공하는 걸 말합니다. 1인당 150g 내외의 조각 과일을 주 1회 이상, 연간 30회 제공하고 모든 과일은 무상으로 지원됩니다. 그렇다면 제공되는 과일의 품질은 어떨까요? 과일 간식 지원 사업에 쓰이는 과일은 친환경 또는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과일만 사용합니다. 또한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인증시설에서 위생적으로 공급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은 안전한 먹거리 공급뿐 아니라 환경 문제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지난해 9월부터 과일 용기를 플라스틱에서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전량 교체했습니다. 옥수수에서 녹말을 분리한 포도당을 발효해 만든 이 친환경 플라스틱은 환경 유해 물질이 없고 폐기시 미생물에 의해 6개월에서 1년 내에 100% 자연 분해됩니다. 이러한 정부의 과일 간식 지원 정책에 대해 과수농가는 물론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들도 지원 대상을 보다 확대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본 사업 전환을 앞두고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지연됨에 따라 내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지속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은 국민 건강 증진은 물론 과수 농가들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과일뿐 아니라 다양한 정책 지원이 확대되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플러스는 농업백과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